하늘이며 겨울왕국으로 변한 눈의 도시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부터 평화 데크길, 전나무 숲길, 선자령까지 PD의 시선으로 평창의 아름다운 설경을 담아봤는데요. 눈의 도시 평창으로 설국여행 떠나보실까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겨울이 기다려지는 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다른 해와 달리 조용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홈파티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소품들과 케이크,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음료수인 뱅쇼 만드는 법을 배워봅니다. 소량 강릉은 예로부터 소나무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강릉의 소나무가 옛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유로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를 위해 벗겨진 소나무부터 최근엔 개발을 이유로 훼손되는 소나무까지 강릉의 소나무 순환사를 취재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오늘 동지 팥죽 드셨나요? 네, 명수 씨 계셨군요. 네, 저 명수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지 팥죽 여쭤보셨는데 저는 팥죽은 먹지 못했고요. 빵에 들어있는 그냥 팥, 그걸로 대신했습니다. 팥죽 대신에 팥빵도 괜찮습니다. 네네. 이 팥에 비타민 B, 식이섬유, 사포닌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이 동짓날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네네. 건강을 위해서 팥 음식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빚을 좀 청산하거나 가족이나 이웃 간에 이렇게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소중한 순간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크고 작은 마음의 빚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전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동장군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윤지연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 리포터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말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겨울이 온 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많이 추우시죠? 정말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마 분장실 라이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지연 씨가 야외 촬영 나가서 얼마나 추웠을까 이거 아실 거예요. 오늘도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 진행됐는데요. 지연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분장실 라이브요. 사실 오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선물이란 게 늘 받으면 기분 좋고 또 깜짝 선물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오늘 준비해 주신 깜짝 선물 받고 제가 아주 지금 행복해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그래요? 좋아요. 네. 자, 하신 게 맞겠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자, 혹시라도 분장실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셨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보기 준비해놨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분장실 라이브 검색하시면요.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분장실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생방송 강원 365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지연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순백의 겨울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해볼까 하는데요. 강원도 중에 1년에 3분의 2가 겨울인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바로 평창이거든요. 평창 하면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지만 사실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이 겨울 레포츠는 물론이고 정말 이제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까지
가지도 갖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얼마 전에 내린 눈으로 지금 평창이 아주 장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PD의 시선으로 본 랜선 여행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을 위해 대신 떠나는 랜선 여행, 오늘은 겨울이 아름다운 도시 평창입니다. 얼마 전에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신을 했는데요. 겨울이 빚은 평창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창 여행의 관문인 평창역에서부터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겨울이면 더욱 걷고 싶어지는 길, 맑고 시린 오대천 사이로 도열해 있는 순백의 오대산 전나무 숲길인데요. 와,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나무가 꼭 솜잎을 덮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눈 쌓여 포근한 겨울 숲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맑은 전기가 깃든 오대산의 품속, 불교의 찬란한 문화가 깃든 천년고찰 월정사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월정사의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말이지 겨울 사찰의 낭만을 있는 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눈 오는 겨울 풍경은 또 오대산에서 보는 게 최고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오대산 월정사. 천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월정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별 많이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 고즈넉한 겨울 산세 풍경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맞아요. 아름다운 평창강과 웅장한 장암산 자락에서 만난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평화도시 평창을 상징하는 평화길인데요. 지난 5월에 생겼으니까 아직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강원도 여행지입니다. 제가 여기 꼭 한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장암산과 평창 간의 겨울 풍경을 보면서 걷는 게 아마 겨울 트레킹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가 4km 정도 되는데 거리도 딱 좋고 또 진정한 겨울 트레킹을 즐기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레킹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온전한 휴식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충전과 쉼표를 위한 공간인 전나무 숲 쉼터입니다. 이곳에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부터 개인이 전나무와 낙엽송 등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해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의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점점이 들어선 자연 친화적인 건물들과 숲의 조화가 이색적인 곳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번에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평창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겨울 풍경 맛집 스키 점프대로 가볼까요? 자, 스키 점프대만 보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날의 함성이 막 들리는 듯한 그런 착각을 받습니다. 맞아요. 올림픽 다들 기억하시죠? 예.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의 땀과 열정, 기쁨과 탄식,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현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선수들의 훈련이 없는 날에는 누구나 이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경기장 내 외부도 둘러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눈 아래 펼쳐지는 평창의 겨울 풍경을 마음껏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곳 또한 평창의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야생화 단지로 유명한 미탄면의 청옥산 600마지기도 겨울 풍경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겨울에는 이곳에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험한 곳이지만요. 일단 오르고 나면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고도 남을 만치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도열한 풍력발전기의 이국적인 풍경과 상고대가 하얗게 핀 키 큰 나무들을 보면 새하얀 눈이 빚어낸 한 폭의 수묵화가 얼마나 장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인데요. 백두대간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선자령입니다. 눈꽃과 서리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순백의 겨울 왕국. 이곳에선 오늘도 평창의 겨울이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평창으로 랜선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이며 평화길, 그리고 선자령과 미탄의 청옥산 600마지기까지 네네. 정말 마치 어느 유명 사진작가의 명작들을 감상한 것처럼 정말 감동적이고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좀 대신 평창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네, 아름다운 나무, 그 눈 내린 나무가 참 아름다웠는데 여기 네. 옆에 옆에도 가까이서 또-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어서 또 눈도 날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 옷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묻고 있는데 명수 씨 앞은 잘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숲속의 쉼터가 전 특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방아다리 약수터와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예. 그 중에서 이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 황홀했고요. 제가 이제 인간 트리가 되어 보니까요. 예, 예. 알겠어요. 이 자연이 주는 이 힐링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하.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느끼고 계신가요? 네. 자, 또 손은 우리 명수 씨가 좀 많이 좀 뻗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날리거든요. 자, 분장실 라이브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현재 분장실 라이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세 명이서 오늘 어떠한 선물을 받았고 좀 특별한 선물,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애청자분들 라이브 함께 즐겨주셨던 분들은 왜 명수 씨가 이렇게 나무를 분장을 했는지를 살펴보셨을 텐데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있다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분장실 라이브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꼭 한번 봐주세요. 네네. 우리 어떠셨어요, 지연 씨는? 분장실 라이브요. 네네네. 정말 강원 365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찰떡 같은 그런 코너랄까. 네. 그렇죠. 너무너무 저희가 좋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스케일은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럼요. 큰 사랑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제 옆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며칠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설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설레죠.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리스마스 그 당일보다 네네. 그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설레고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예년과는 다르게 좀 북적북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네. 조촐하고 또 오붓하게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홈파티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겨울이 기다려지는 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집에서 홈파티를 즐겨야겠는데요. 홈파티를 재밌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실래요? 춘천의 한 꽃가게.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가득. 반짝반짝. 예쁘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트리도 만들어 놓고 싶고 집에 장식품도 꾸며 놓고 싶은데 트리는 크잖아요. 그래서 좀 작고 예쁘장한 좀 장식품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리스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리스요? 네네. 요런 네. 리스가 있는데 어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리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리스란 화합 모양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소품인데요. 나만의 리스 만들기 도전! 리스를 만들려면은 우선 이런 틀이 필요해요. 리스 틀. 네. 네, 요런 리스 틀. 그 다음에 나뭇잎 소재들을 붓이라고 하는데 이런 붓이들이 필요해요. 붓이. 네, 색감을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열매를 쓴답니다. 열매. 네. 붓이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조화로 된 인조 이런 붓이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희는 오늘 다 생화로 된 붓이를 준비해봤어요. 여기 리스 틀에 보면 감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감긴 부분에다가 붓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끼워 넣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글루건으로 붙여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가 다루기가 좀 편해요. 이 정도를 만약 자른다고 하면 여 끝에를 좀 훑어서 끝에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쏙 찔러 넣으세요. 찔러 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듬성듬성 약간
사이를 두면서 끼워주세요. 얘로 갖다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는 거예요. 네. 전체보다는 이제 한 4로 나눴을 때 4분의 3 정도를 채우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이사이 다른 소재 또 다른 길이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을 살려주는 거예요. 리스 만들기 정리. 붓실을 다양하게 활용해 색감과 질감을 살려준다. 글루건을 활용해 틈새에 붓실을 꼽는다. 붉은색의 열매로 포인트를 살려준다. 리본으로 묶어주면 나만의 리스 완성!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살짝 들어 전체적인 위치와 방향을 정하고 리스에 줄을 묶으면 완성. 정말 간단한데요? 문 앞에 걸어도 예쁘고 식탁 위에 올려놔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장식품이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엄청 잘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생하다 보니까 향기도 나고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 딱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이 리스를 가지고 올해 크리스마스 아주 분위기 좋은 크리스마스 만들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요. 재료를 보아하니 뭔지 딱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케이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저 그런데 손재주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든다 하더라도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케이크 키트로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제 따라하면 금방 만드실 수 있으세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케이크 재료 세트.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빵을 올리기 전에 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크림을 가운데다가 조금 짜주실게요. 맨 밑에 있는 빵을 먼저 얹어주실게요. 손으로 살짝 눌러서 붙여주세요. 달팽이처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예쁘게 짜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빵을 또 하나 밑에랑 잘 보셔서 맞추셔서 놓으시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크림이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느끼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옆면은 바르지 않고 이렇게 사이에만 샌드해서 만들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빵을 또 얹어주시고 처음처럼 손으로 살짝 케이크띠를 옆면을 감싸주세요. 위에 면은 바르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세요. 케이크 돌림판을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크림 좀 모자라면 더 짜서 쓰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네, 너무 예뻐요. 색깔이 다른 크림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올려주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주면 나만의 케이크도 완성! 천연 색소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제 다 만든 거예요? 네,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대신 또 해놨을 때는 되게 전문가가 만든 케이크 같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케이크 키트예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마지막 메뉴. 케이크도 만들었겠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낼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제가 그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메뉴는 뭘까요? 아,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느껴보고자 이곳에 왔는데 재료를 보아 하니 뭔가 만드는 것 같고 어떤 걸 만들면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까요? 오늘은 겨울철에 마시기 좋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뱅쇼라는 음료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음료로 와인에 시나몬과 과일을 넣어 끓인 건데요. 와인과 과일의 향이 독특한 음료입니다. 와인을 500ml 먼저 준비하셔서 냄비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와인이면 음료수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와인은 일단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나 알코올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무알코올 와인을 사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세요. 레몬과 오렌지, 사과 등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과일 정도는 잘 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태로 지니 씨, 아이고 이게 뭐예요, 지니 씨? 와인을 넣은 냄비에 썰어놓은 과일을 넣어주고 블루베리 같은 다른 과일들도 추가. 향신료로 시나몬 스틱, 팔각, 정향, 홍후추 등을 넣은 다음 중불에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베리류는 주걱으로 으깬 다음 20분 정도 더 끓이고요. 채로 걸은 다음 설탕을 넣고
레몬과 오렌지즙을 넣으면 뱅쇼 완성! 여기에 뱅쇼와 어울리는 와플 한 조각. 금방 구워낸 와플에 생크림과 아이스크림에 예쁜 장식들까지. 예쁘고 맛있는 와플이 완성됐습니다. 야, 분위기 좋다. 뱅쇼와 와플까지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 완료!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와플도 만들어봤어요. 이제 홈파티 할 준비는 모두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오붓하게, 그렇지만 더욱 특별하게 보낸 올 크리스마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안전한 크리스마스 약속! 그 생화로 직접 만든 이 크리스마스 리스에 더해서 케이크랑 뱅쇼까지만 있으면요, 그냥 크리스마스 느낌이 막 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추워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뭐 실내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벗어날 수가 없는 힘들죠.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할 일도 없어요. 명수는 어떠세요? 할 일 없으시면 나가지 마시고요. 아, 제가 예.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돈 주고 다 살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요즘은 홈파티가 유행을 하면서 예, 키트가 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키트. 케이크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요리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직접 요리하시고 맛있는 네. 음식 드시면서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동장군으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네. 한 분 선정해서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정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가볼 거예요. 용석 씨. 네. 겨울철 제철 과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제철 과일 하면 저는 귤. 어. 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귤 말고 요즘은요, 겨울철 제철 과일로 딸기가 굉장한 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과일 딸기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손이 시려워 꼭 발이 시려워 꼭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할까봐 저 오늘 이렇게 핫팩까지 준비했다고요. 오늘 날씨 진짜 춥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요, 나뭇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황량한 분위기 속에 올겨울 첫 딸기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딸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벌써 딸기 맛볼 생각에 설레고 또 기대도 되는데 여러분 함께 맛보러 가실 거죠? 올겨울을 사로잡을 탐스러운 비주얼. 엄동설안도 사르르 녹일 마성의 달콤함. 와, 향이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요. 와, 진짜 향긋하다. 다네요. 지금부터 모두 주목해주세요. 겨울의 맛을 품은 빨간 보석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린 지난 주말,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을 찾았는데요. 빨간 보석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릴 정도로 영롱한 자태를 뽐내던 요 녀석들. 겨울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와, 어머니 딸기들이 진짜 빨갛고 탐스럽게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엄청 추운데요. 딸기가 이렇게 잘 익은 걸 보면 첫 수확을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 7월 초까지 우리는 재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높게 하니까 또 좋은 점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높으면 여름엔 또 병해충에 또 강해가지고 태양력이 소독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무농약도 하고 있고 수경재배 장점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그 지하수로 해가지고 재배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애기들 와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잘 사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맛있나요? 다네요. 진짜 달고요. 되게 풍부해요. 입안에 싹 그 딸기의 과즙이 맴돌아요. 와, 이거 드시면 일하시다가도 힘이 절로 나시겠는데요? 네. 우아한 향기를 풍기는 열매에서 유래된 스트로베리, 딸기. 저온성 작물로 추운 겨울철 더 달콤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요거를 뭐 손목 스냅을 이용하라 이런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따는지 좀 알려주세요. 대신대로 꽃받침만 잡고 과육에는 무리한 힘이 안 가도록 힘 조절해 90도로 스냅으로 좌우 상관없이 그냥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 100% 완숙과예요. 와, 진짜 끝까지 빨갛게 익었네요. 와, 맛있겠다. 손목을 이용해서 톡! 오, 톡 소리 들으셨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첫 딸기입니다. 상처도 안 나고 너무 예뻐요. 아, 예진 씨 달따네요. 잘 따죠? 네. 요즘 일손도 부족한데 네. 예진 씨 와서 따주면 좋겠다. 그래요? 일당 100, 일당 1000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따네요. 어머님의 칭찬에 힘입어 더 열심히 수확해 봤는데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애써 지은 농사가 결실을 이루는 순간. 올겨울 첫 딸기를 수확하는 손길에서 설렘과 떨림이 느껴집니다. 따시는 거 보니까 이 탁 따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들어온 지 3년째 된. 3년? 예. 저는 올해로 이제 1년차 됐습니다. 1년요? 아직 네. 새내기 단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니까 사실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또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어떠세요? 사실 가족 경영이라는 게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가족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생산 쪽, 2차 네. 가공 쪽, 그리고 3차 체험 쪽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서 크게 갈등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농장에 비해. 그러면 가족끼리 같이 하니까 오히려 좀 시너지도 생기고 네, 더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젊은 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유통, 마케팅 이런 거에 또 강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역할 톡톡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와이프가 지금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내기라고 이제 하셨던 본인은 어떤 역할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생산을 도와드리면서 평소에 하고 싶어 하셨던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딸기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딸기 모종을 키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저트를 만드는 것까지도 되게 많습니다. 이 수많은 화분의 정체는 바로 딸기 화분인데요. 집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딸기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키우기 쉽다는 다육이도 죽여본 사람인데 네. 딸기라고 참 어렵지 않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다육이는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딸기 화분은 키우기가 훨씬 쉬우실 오히려요? 거예요. 네. 이렇게 햇빛이 좋고 양분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다육이보다 훨씬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생길 텐데 수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벌이 이렇게 와야 되나요, 집에? 저희 농장에서는 꿀벌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에서는 본인이 꿀벌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미세한 붓으로 이 암술과 수술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네. 이 꽃 하나에서 딸기가 몇 개나 나올 수 있어요? 이 꽃 하나에는 딸기가 하나가 달리는데요. 이 꽃대 하나에서 네. 딸기가 12대에서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남녀노소 연령 불문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 딸기의 상큼 달콤함. 제철 딸기와 더불어 화분까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딸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딸기 화분을 꼭 안고 계시는데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원래는 딸기를 사려고 왔는데 화분이 있길래 원래 화분 키우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한번 사본 거예요. 그럼 일단 신기해서 사신 건데 잘 키울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 잘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잘 키워서 우리 가족들이랑 열심히 잘 나눠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딸기 체험 농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시라는데요. 딸기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싶으신 그 마음. 제가 먼저 체험객 1호가 되어 다양한 딸기의 변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와, 진짜 딸기 천국이네요. 직접 딴 딸기 있고 딸기 와플, 잼까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거 만들어 봐요? 오늘은 딸기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딸기 우유. 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딸기 우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맛있는데요? 게다가 제가 욕심 부려서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딸기를. 씹는 식감도 완전 좋고요. 딸기 우유 카페 가서도 저 자주 먹는데 직접 체험한 걸로 직접 다져서 넣으니까 더 맛있게도 느껴지고 이게 피부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드시면 이제 건강에도 좋으시고 면역력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딸기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딸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체험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작까지도 해서 고객분들이 딸기를 가지고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는 느끼고 있네요. 네. 돌아온 딸기의 새빨간 유혹.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 자라가는 제철 딸기로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세요. 우리 딸들 민선이, 담비 하는 거 열심히 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살길 바래.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 네. 뭐 강원 365 MC이시니까 네. 당연한 거겠지만 강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강릉은 어떤 도시다? 무슨 도시죠? 멋과 낭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너무 진부한 질문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네. 강릉은 커피의 도시, 그리고 커피 콩빵의 도시, 초당 순두부의 도시, 뭐 이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역시. 콩빵? 역시 강원 365의 리포터 다운데 땡 틀렸어요. 틀렸어요? 너무 자신 있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틀렸습니다. 강릉은요 소나무의 도시잖아요. 소나무. 솔향 강릉 모르셨어요? 이게 사실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바닷가 앞에 정말 그 소나무 숲이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맞아요. 장관인데, 네. 근데 그건 또 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 이 강릉을 대표하는 소나무가요 언제부턴가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솔밭 좋다. 송정솔밭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릉하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동해바다, 그리고 초당두부, 오죽헌,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또 강릉의 이 소나무가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향기가 있는 도시 소량 강릉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 이 강릉의 소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강릉의 소나무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강릉을 대표하는 소나무. 하지만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릉 소나무의 순환사를 점검해 봅니다. 강릉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릉고등학교도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은 걸로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이 강릉고등학교의 소나무와
소나무 순환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저에게 좀 많은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기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지역 역사를 꿰고 계신 김기설 교수님. 근데 강릉고등학교 소나무와 이 소나무 순환사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일제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지고 네네. 군수 물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민가에 있는 뭐 녹것이라든가 쟁기 이런 거는 무기를 만드는 데 공출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에는 송진을 받아 가지고 그 항공유를 쓰기 위해서 공출해 갖고요. 송진을 뽑아서 비행기 기름으로 썼어요? 전하는 얘기에는 이 기름을 받아 가지고 항공유로 썼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33년부터 10년간 9,500여 톤의 송진을 강제로 채취했고 피해 소나무만 5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피해 소나무의 분포 지역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나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로 이렇게 V자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이제 송진이 이렇게 잘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그릇을 넣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공출을 해가 그렸습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 때 그 소나무에 상처를 낸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의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렇죠.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낸 거죠. 가운데 이렇게 홈을 파면 여기로 송진이 이렇게 흐른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네요. 껍질을 벗겨낸 흔적은 생각보다 큰데요. 일제강점기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면서 생긴 상흔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강릉의 소나무가 또 순환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 들었거든요. 데가 저쪽에 송정하고 안목 사이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교수님, 저 뒤쪽으로는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왜 온 거죠, 교수님? 여기가 이제 안목하고 송정하고 경계 지역인데 여기 2년 전에 여기 이제 소나무를 훼손시키면서 산양삼을 재배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소나무를 베고 산양삼을 심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양삼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 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용 허가를 내준 부분이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산양삼 재배가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원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산양삼 부분에 허가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시에서 보상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그냥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좀 이 소나무 숲을 그대로 좀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소나무가 또 좀 훼손된 그런 사례가 이제 없겠죠? 또 있습니까?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곳 한 곳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소나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집단 고사한 상태인데요. 관리를 안 해서일까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보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비슷한데 여기만 이제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고는 누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소나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나무를 고사시켰다고요? 그렇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아주 좀 파렴치한 그런 분 같아요. 이 범인이 잡혔는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알아보시죠.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그 천공, 그러니까 나무가 그 구멍이 뚫혀 있는 자국을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전문 검사기관에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그 고사한 그 23주의 소나무에서 농약 성분이 3종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강릉시 수사기관에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9월에.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수사 중이신 걸로만 알고요. 교수님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나무는 강릉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소나무는 보호하는 것이 강릉 시민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또 다른 사건.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장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좀 죽은 나무도 많고 여기선 또 어떤 소나무의 순환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최근에 이 원형 보존지에 이렇게 해송림 34주를 이제 비워내고 무슨 호텔 앞에 그 백사장과 연접된 송림 지역은 당초에 인허가 받을 때 원주지방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으면서 거기는 원형 보존지로 존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형 보존지로 존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고사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한 30여 그루를 이제 베다 보니까 원형 보존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원형 보존지로서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호텔 앞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릉 시민들도 이용을 하는 곳이지만 또 호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송림 지역이 많이 좀 훼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오늘 뭐 교수님하고 함께 우리 소나무가 훼손된 사례들을 좀 가슴 아프게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생긴다 그럼 제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소나무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나의 그 신체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소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게 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소나무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걸을까요? 이 소나무가 참 좋은데. 강릉의 명품 소나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강릉을 대표하던 저렇게 멋진 소나무가 이제까지 저런 일을 겪어왔던 거예요? 저 늘 지나다니면서도 저런 속사정을 몰랐는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송진으로 비행기 기름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시켜서 상처를 내서 송진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참 잔인하다 느껴졌는데 더군다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거든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 다 잊히는 건 아닙니다. 화면 보신 것처럼 상흔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괴사한 나무, 잘려져 나간 나무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베어버리고 훼손시키고 잘 보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향 강릉 이 명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해 나가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청자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또 삼행시 미션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동작으로 받고 있었죠. 맞습니다. 많은 작품과 사연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첫 작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복댕이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용석 씨가 읽어주세요. 동 트는 동해시로 해돋이 보러 떠나는 분들. 장난하지 마세요. 해는 내년에도 또 뜹니다. 군 말없이 집콕하자고요. 이거 협박인데 좀 잘 먹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더라도 정말 이번 해돋이는 좀 같이 가는 걸 좀 지향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그럼요. 좋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백설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현 씨 운 좀 띄워주세요. 동명한 커피숍에서 장례를 약속한 그녀가 뭐죠? 군대 간 사이 고무신 거꾸로 신을 줄 미처 몰랐네. 아이고 마음 아파라. 그러면 안 되는데. 명수 씨는 첫사랑이랑 잘 되셨죠? 저도 고무신 경험이 있는데. 첫사랑 얘기하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나리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삼행시를 용석 씨가 운 띄워주시고 우리 시현 씨가 읽어주시죠. 명수 씨가 상당히 당황하셨네요. 자, 또 시한편이 왔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내리앉은 눈은 장독대도 얼어붙게 했지만
군고구마 한 입에 그래도 따뜻한 겨울. 아, 역시 겨울엔 고구마죠. 따스함이 느껴지네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고구마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정소영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운 좀 띄워주세요. 동생이 생겼어요. 오. 장난감도 다 줄 거예요. 군것질도 같이 할 수 있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함께 기원할게요. 정말 나중에 저 건강하게 동생 나오는 또 사진, 예쁜 사진도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한번 구경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장군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받아봤는데요. 과연 1등은 누가 되셨을지. 자, 우리 지은 씨가 발표해 주시죠. 과연 당첨자는요. 축하드립니다. 정소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정소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오늘 당첨이 되셨어요. 오늘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명수 씨 덕분에 시청자 소통 채널에서도 활발하게 채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시청자 사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김양수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주셨고요. 광명수 MC님 어쩌다가 벌칙 끝내주네요. 어쩌다가 정말 프로의 정신이 느껴지는. 끝내주죠.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주셨네요. 자,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겨울왕국인 평창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지연 리포터님 반가. 데스형 세상 왜 이래. 데스형 세상 왜 이래 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지연 리포터님 보고 반가우셨나봐요. 데스형 반가. 아, 좋습니다. 아, 또 있어요. 유튜브 채팅. 자, 외계인 구름모자님께서 와, 여자 아나운서님 대단해요. 명수 씨 대단해요. 얼굴을 포기하고 트리 분장을 하다니요. 구독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구독하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명수 씨가 이렇게 열심히 분장실 라이브를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자, 분장실 라이브 매주 월요일 5시 20분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라고 입력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지연 씨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